십성 관계별 주요 명리 용어. 제가 뭐 주요 명리 용어 또는 핵심 용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현충 회합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조합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에너지들을 조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천간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그동안 구술을 닦았습니다. 이제 구술을 두세 개씩을 엮어서 파트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개나 3개의 에너지들이 조합될 때 이걸 이제 십성 조합 심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용어로는 2개나 3개의 에너지가 조합, 보통 2개죠. 2개가 조합될 때 명리, 주요 명리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행론적으로는 뭐 수생목, 목생화, 또는 화극금, 뭐 화생 이런 식으로 뭐 생이나 극관계 2개나 3개의 에너지가 생이나 극관계로 나올 때 무슨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십성 용어에서는 뭐 재생관, 뭐 재생살, 뭐 상관생재, 뭐 상관합살, 뭐 식상생재, 재극인 이런 등등의 이제 다양한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무슨 용어인지가 좀 헷갈리실 텐데 이제 명리에 이제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명리에 대해서 사주를 설명하는 내용들에 들어있는 주로 용어들이 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오행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오행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수생목, 뭐 목생화 또는 뭐 갑개 관계, 갑임의 관계, 임의 신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나 오행론으로 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로 십성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파에서는 주로 뭐 재생관, 재극인, 재생관살, 뭐 상관생재 이런 식으로 십성 용어로 해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십성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아무래도 십성으로 사주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오행으로만 사주를 풀면 뭐 한밤중에 내가 잡은 뒷다리 이게 내 뒷다리인지 남의 뒷다리인지 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물론 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오행론으로 풀어야 된다. 뭐 오행의 생극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기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 십성이 들어가지가 않으면 꼭 눈뜬 장님처럼 사주를 보는 가뜩이나 눈 떠도 장님인 것 같은데 눈도 안 뜬 장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이 십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스크가 참 불편한데 올해까지는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장점이 마스크를 쓰니까 원래 사람이 주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여기 팔자주름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요즘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강남 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성분들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마찬가지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나야? 마스크 괜찮은데 계속 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형외과들 요즘 장사 안 될 것 같아. 팔자, 필러 이런 데들. 필 필요가 없잖아.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면 되는데. 만약 보여줘야 될 때 있으면 불을 확 꺼버리면 되지 뭐. 자, 십성 관계별 주요 명리 용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긴장 풀고. 자, 지난번에 나눠드린 표에 보면은 한 장에다가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관계표가 있죠. 관계표가. 자, 위쪽 라인은 생관계성이고요. 밑에 라인은 극관계성입니다. 생관계성은요, 오행이 한 칸 차이가 나요, 한 칸. 극관계성은 2칸 차이가 나요, 2칸. 그래서 한 칸이면 생,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생. 2칸 관계면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컨트롤, 제어, 통제하는 거, 극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용어들은 생관계고요. 밑에 있는 관계들은 극관계성입니다. 사람들의 사주 형태를 보면은 주로 생관계성으로 많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극관계성으로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극으로 많이 이루어진 뭐 극이나 충 이런 관계로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로 이제 통제, 제어, 억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애들을 때려야지 교육이 되지. 이게 말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겠어. 이거 약간은 극단적 극이라 충의 논리 같은 느낌이 좀 살살 들죠? 좀 먹이고 시켜. 그렇게 채찍만 때린다고 돼. 좀 먹이고 해.
아유, 애들은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지 예쁜 아이로 크는 거야. 이런 건 좀 어떤 생애 관계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감독관을 강화해가지고 일절 짤 없이 이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게 논리라고 한다면은 인센티브제를 채용하고 복리후생을 넓혀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합시다. 이거는 좀 생애 논리와 같은 느낌이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이 점점 개판으로 흐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의 생각이 진짜일까요? 진리일까요? 네, 세상은 개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진리고, 이제 그분은 점점 더 세상이 개판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세상은 점점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개버릇 누구 못 주네 라는 생각을, 역시 사람은 머리 검은 놈은 기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세상은 점차 몹쓸 인간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사주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야, 떡 하나 더 주면 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겠지, 뭐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뭐 그게 논리라면은 야, 떡 줘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야지,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의 사주는 대부분이 생만 있거나 극만 있는 게 아니라 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극도 있어요. 비율의 차이일 뿐입니다. 생의 비율이 조금 많은가, 극의 비율이 조금 많은가, 이런 차이일 뿐이죠. 자, 천간에 생의 관계성이 있고요. 뒤에는 극 또는 충의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천간에는 생, 극, 합 세 가지의 관계성만 있고요. 지지에서는 생, 극이 관계성이 형충의 합으로 아주 다사다난하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극하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뭐 형하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합했는데 약간 삐딱하게 합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형충의 합이라는 다양한 관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생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은 이제 이런 용어들이죠. 한번 쭉 훑고 지나갈게요. 뭐 식신생재, 여기 보면은 식상 대 재성, 이게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겁니다. 식상, 생, 재성. 뭐 총칭해서 식상생재라고 총칭을 합니다. 네 가지의 가능성이 나오게 되죠. 식신상관은 식신 또는 상관, 재성은 정재 또는 편재.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생이 빠르게 일어남. 음양이 같은 것끼리 놓여 있으면은 이제 음양 부조화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어서 음양의 흐름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음. 남자 보고 여자 도와주라 그러면 잘 도와줌. 남자 보고 남자 도와주라 그러면은 그냥 시키는 것까지만 함. 여자가 여자 도와주라 그러면 효율이 떨어짐. 여자가 남자 도와주라 그러면, 물론 그게 뭐 아저씨냐 누구냐에 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효율이 대체로 음양조합이 맞으면 잘 되더라 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내가 수학 천재야. 누구를 가르치러 갔는데 학생도 수학 천재야. 가르칠 맛이 잘 안 나. 네? 내가 수학 천재야. 상대는 수학을 잘 모르는 대신에 뭐 영어 천재야.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게. 야, 너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난 영어 젬병인데 나 영어 좀 가르쳐다오. 이런 경우에가 이제 음양조화가 맞는 거죠. 음양조화가. 그래서 식신이 정제 이런 거 보통 같은 극성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극성. 뭐 식신이 뭐 편제 이런 경우는 좀 극성이 다른 경우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신생 정제 이러면 식신생제. 식신생 편제 그러면 이것도 식신생제예요. 용어상으로는. 재성은 크게 구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식신으로 재성을 생했냐 상관으로 재성을 생했느냐에 따라서 용어 차이가 나옵니다. 상관생 정제 이거 상관생제라 그러고, 상관생 편제 이것도 역시 상관생제라고 합니다. 식신생제 계열과 상관생제 계열의 차이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원리끼리 조합을 하면 돼요. 자, 식신 근면성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상관, 유행성, 변화성, 상대성, 남이 좋아하니 한다. 상관, 내가 좋으니 한다.
내가 막 한문을 열심히 쓰고 있어. 선생님, 한문 싫어요. 한글로 써주세요. 옥평 갖고 다녀. 이러면 이제 식신. 나는 한문이 좋아. 이러면 식신. 너희들은 한글이 좋다고? 저는 영어가 좋아요. 알았어. 지금부터 한글과 영어를 내가 섞어 써주마. 아,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만들면 식신. 고객이 좋아하는 컨텐츠 만들면 상관. 어떻게 하면은 조회수를 높일 수 있을까?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개를 한번 까볼까?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화제거리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팡팡팡팡 오를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자, 이러면 상관이 좀 가까울 수 있고, 남들이 좋아하건 말건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뭐 이러면은 식신성이다. 어떤 분이 전쟁 매니아인데 맨날 전쟁 얘기만 쓰고 있어. 옆에 있던 사람이 조회수 안 올라가요. 좀 재밌는 거 좀 해봐. 난 이게 좋아. 남들이 보든 말든. 이러면 식신성. 네, 밖을 보면은 상관성.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식신은 30년 전통의 아무개 설렁탕, 40년 전통의 아무개 방식 냉면. 요즘에는 냉면에다가 무엇을 얹어? 아우,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40년 동안 이 방식을 쓸 거야. 이러면 약간 식신성에 가깝다. 다만 이게 식신하고 상관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일진, 뭐 대운 이런 운의 영향에 따라서. 자, 식신으로 돈을 버느냐, 상관으로 돈을 버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상관들이 2차 가공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식신이 근면성실하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농산물 이러면 식신에 가까운 거고, 기능성 무슨 약 추가, 이거 먹으면 더욱더 소화 효율이 좋아져, 포장도 아름다워, 선물용으로 무슨 포장 10,000원만 더 내셔, 이런 거는 좀 상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면 메뉴가 늘어나고 유행 상품이나 계절 상품들을 논할 수 있다. 식신은 좀 자기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재성을 생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제를 생하느냐, 정제하고 식신하고 거의 비슷한 애들이죠. 그러면 정제 식신으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한 푼, 두 푼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돈을 벌겠다. 음식점을 가보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웨이팅 2시간, 줄 100m. 근데 가게를 안 넓혀. 그럼 뭘까요? 식신생제일 가능성이 높죠. 장사가 좀 잘 되는 듯 하니까 바로 가게 확장했어. 이러면 편제일 가능성을 논해볼 수 있죠. 편제는 공간을 자주 논하기 때문에 야, 옆에 건물 하나 더 사. 야, 위층까지 뚫어. 야, 메뉴 더 확장해. 이러면 약간 편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팔자가 식신 정제로 돼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편제적 성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도로 좁힐 수가 있다. 약간 허름하고 찌그러진 집에 테이블 3개 놓고 장사할 때는 손님이 2시간 기다렸는데 거기를 4층 빌딩으로 만들어서 가게를 차리니까 손님이 안 오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거 식신생제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고요. 보통 식신생제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손만 대면 다 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많이 어떤 길신조합으로, 길성조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식신이 재성을 생했어. 나의 능력과 실력과 하고 싶은 재능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나를 표현하여 돈을 벌었어. 보통 자영업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서비스업의 별이기도 합니다. 식상대 재성이 서비스업이 서비스업. 네,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네. 서비스 밥 말아 먹은 동네가 식상대 관성입니다. 여기. 이 식상대 관성은 자꾸 손님을 가르쳐. 자꾸 손님이 내가 냉면집을 차렸는, 아니 내가 게장집을 차렸어. 식상대 재성, 내가 게장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게를 먹고 있으면 게장 맛있지요. 야, 서비스 더 갖다 드려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식상대 관성, 손님들이 게딱지를 잘 못 파먹고 있으면 답답해. 손님, 게는 그렇게 파먹는 게 아니야. 게는 이렇게 파먹는 거야. 어때? 맛있지? 자, 맛있다고 얘기 좀 해봐. 야, 거기 손님, 그거 걷다 버리면 안 돼. 게장은 요렇게 파먹는 거라니까. 이게 손님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서비스업을 안 돼. 손님은 왕이야. 손님은 왕이라 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손님을 가르치고 있어. 식당에 갔는데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이렇게 표현을 붙여놨으면 식상생제형이라고 볼 수 있고, 손님을 계몽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이면은 이 식상대 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카운터에서 카운터 응대하는 모습을 봐도 손님, 포인트 카드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 식상대 관성 같은 거죠.
할인 쿠폰 가져오셨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이러면 이제 왜 규칙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손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들. 그러면 식상 대 관성, 이건 극이에요. 극. 식상이 관성 가르치는 겁니다. 손님보다 내가 위야 이렇게 되면 식상 대 관성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손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 내고 오셨으니까 다 손님이죠. 근데 지금 제가 손님 가르치고 있죠. 제가 지금 식상 대 관성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손님, 사주는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 제가 식상생제가 잘 돼 있으면, 예, 좀 더 서비스 마인드가, 네. 보통 이렇게 식상 대 관성으로 돼 있으면 교육 가르치는 거. 돈 내고 온 사람 가르치잖아. 컨설팅.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김밥집은 이렇게 차리셔야 됩니다. 꽃은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서비스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식상 대 관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순리적으로 가지는 것도 괜찮죠. 식상, 생재하고 재생관까지 하면 식상, 재성, 관성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조상 식상, 생재, 재생관까지 되는 사람. 그러면서 식상이 관성도 보고 있는 경우. 그러면 충분히 손님 띄워드리고 손님을 내 식대로 유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선 내가 백화점 점원이야. 명품점에. 손님이 옷을 보러 왔어. 뭐 손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손님한테 이 옷이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옷은 어떠세요? 아, 싫다고요? 맞습니다. 손님 말이 맞아요. 이 옷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식상생재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손님을 이만큼 띄워준 다음에 손님은 200만 원짜리 안 어울려. 요 300만 원짜리 사셔야 돼. 요거 둘러야지. 손님이 200만 원짜리 둘러가지고 돼 있어. 300만 원짜리 진짜 모피코트를 입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손님 가르치는 거죠. 이러면 식상생재, 재생관까지 되는 사람은 식상생재, 재생관도 되면서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상황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이무기도 쓰고 조무기도 쓰고. 그런 느낌이다. 사주를 딱 봤는데 어떤 에너지들끼리 붙어 있느냐, 어떤 에너지들끼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작용의 비율이 강하고 적고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위치상으로 식상과 재성이 서로 붙어 있으면 식상생재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관성이 떨어져 있으면 식상이 관성을 보는 행동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천간에 떴으면 드러나 있고 지지로 깔려 있으면 덜 드러나 있고 그러면 천간에는 식상생재를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식상이 관성을 보고 있으면 서비스로 포장했는데 실제로 가르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궁에 이런 에너지들이 되어 있으면 사회궁에서 잘 쓰고 있는 거고 일시궁에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 있으면 개인적인 곳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궁에서는 식상생재, 이제 연주와 월주인 연주 월주 공간인 사회궁에서 식상생재가 잘 일어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는 식상생재를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주, 시주에서 뭐 상관, 경관, 뭐 식신, 제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서비스,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마인드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혼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관계성은 사주 하나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 기본적으로 3개나 4개 아무리 적어도 3개 정도는 나옵니다. 아무리 적어도 3개 정도는 관계성들이 나와요. 가령 지난주에 나눠드린 표에서 제가 조금 더 조금 살짝 수정을 했는데 요거를 좀 그림을 좀 살펴드리면 이게 이제 재생관하고 재생살 이제 샘플로 제가 여러분 표에는 지금 이 명식이 없을 거예요. 요거 이 8개의 글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각각의 관계성을 한번 보죠. 여기서는 재생관 구조가 나오게 되죠. 갑하고 병은 경금일주 기준으로. 여기서는 재생관. 여기서는 상관 대살. 여기서는 재극인.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굵직한 십성 핵심 작용이 굵직한 것만 지금 3개 나오고 있죠. 굵직한 재생관, 상관 대살, 상관 생재. 그렇죠? 그럼 이 사주는 재생관살의 기질도 있고 근데 이게 전면에 타이틀로 걸었죠. 명예를 되게 중요시하고 조직을 세우고 상품성이 있는 재생관살을 타이틀 자리에다 걸었고 다음 개인적 측면에서 상관으로 이 평관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생관살을 조종하고 있는 중이며 왜냐하면 재생관살이 제어가 안 되면은
계속 내 관성이 너무너무 올라가도 나중에 스트레스 빵 해버릴 수도 내가 감당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나 스타가 돼서 인기 있게 해주세요. 스타가 돼서 인기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스타가 됐어. 가령 이런 거죠.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나 유튜브 100만 뷰 돌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유튜브 100만 뷰 돌파하고 유튜브계에서 스타가 됐어. 스타가 됐는데 관살 조종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스타가 되고 나서 2달, 3달 만에 으악 해버리고 자빠지. 아무개 유튜브 스타 어디서 뒷돈 받아서 무리, 어디서 아무개랑 싸워서 무리, 알고 봤더니 숨겨놓은 자식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이런 경우는 이런 사주는 아주 영리하죠. 재생 관살로 내 명예를 한껏 키운 다음에 보통 이 한껏 키운 명예에 의해서 경금이 속속들이 부피가 커지면서 드러나 버릴 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 병화나 정화를 보는 모습은 쇠가 불에 닿아서 재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로 정화가 이제 재련을 하는 경우에는 경금을 알차게 만들다라는 느낌이고 이 병화가 재련하는 경우는 경금의 부피를 막 키우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 상관이 없어버리면 계속해서 키우다 나는 왕이다. 평관의 재생살이 과도해지면은 자칫 오만해지거나 너무 뻣뻣해지거나 과시욕이 너무 강해지거나 나중에 감당을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사주는 이 상관으로 이 병화를 조절을 해요. 여기까지. 요 정도만 있어. 리스크는 요송조선에서 관리하겠어. 편관은 심해지면 리스크가 돼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감당의 선을 넘어서 편관이 일정 임계점을 넘게 되면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주는 리스크를 조정하고 있죠. 보통은 편관의 리스크 감당하는 방법 3가지라 그래서 이걸 편관 재화 3법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편관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편관 재화 3법. 식신상관으로 조절한다. 인성으로 소통한다. 겁재로 합살한다. 또는 뭐 상관으로 합살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소통 방법입니다. 이 사주는 상관 대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편관에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편관 리스크를 제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재생관살, 상관 대살, 상관 생재. 지지에서는 재극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죠. 임묘진으로 재극인, 인호술로 재극인, 인미귀문으로 재극인. 인성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진토라는 인성, 미토라는 인성, 술토라고 하는 인성을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 등등을 조율하면서 인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끌어당겨 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회궁의 편재사회의 돈을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합으로 우리 임묘진으로 나의 생각과 너의 자본을 함께 우리 묶어보자. 이분은 서울대 출신 청년사업가 지금 27밖에 안 됐는데 5개 아이디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주가 식상생재는 거리가 엄청 멀죠. 그럼 식상생재의 효과는 되게 적은 거죠. 이 사주에서는 식상생재는 겁나 멀잖아. 지금 아직 시주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지금 주로 발동하고 있는 건 이 동네라고 이 동네. 재생관살과 지지의 재극인을 사업화하게 되면 아이디어 사업, 콘텐츠 사업, 인성 사업, 기획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 사주는 게다가 인성이 여러 개니까 내 계획 플랜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뭐 복권 무슨 사업, 뭐 무슨 사업, 무슨 투자 사업. 근데 식상생재를 하지 않으니까 제조 생산 유통하는 사업이 아니야. 전부 컴퓨터 IT 기반의 물상적 병화를 써서 인터넷 관련된 아이디어 사업으로 지금 27살인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데다가 특히 이 사주는 사회궁의 편재를 내 생각으로 끌고 오른 구조예요. 이걸 보고 연월일시관법에서 임묘진 방국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돈을 끌어당겨 오다 해요. 나의 생각, 진토라는 아이디어로 사회의 편재. 어떤 식으로 돈 벌고 있을까요? 투자를 받아요. 투자. 내가 아이디어만 내면 돈이 들어와. 내가 아이디어만 내면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분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한 5개 정도를 내서 5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었음. 다 부모한테서 일부 받은 종잣돈과 다 사회로부터 받은 돈, 이 편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끌어당겨 오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사주 하나에 이런 십성 관련 알고리즘이 되게 여러 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작동을 하면 가령 내 사주에 재극인도 있고 식상생재도 있고 뭐 식상대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저것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같은 거죠. 이왕이면 다 같이 써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사주에서는요. 이렇게 보자고요. 그 신강신약론에 대해서 제가 거의 아마 얘기를 안 할 텐데
요즘 현대사주학에서 신강신약론의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보면 돼요. 다만 신강신약론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신강신약론을 보기는 보는데 이걸 한 20년, 30년의 신강신약 절대주의, 그래서 밑에다 막 이제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 막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뭐 50점 이상이면 신강, 50점 이하면 신약,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당시에 사주 질문하는 거 보면 제 사주는 신강인가요, 신약인가요? 이 사주는 신강인가요, 신약인가요? 이건 꼭 30명 있는 반 아이들 중에 15등이나 16등 하는 애를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인가요, 공부를 못하는 애인가요? 라고 더맨더먼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야. 15등이나 16등 하는 애는 도대체 공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 잘하냐, 못하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더맨더머죠. 그게 병신이잖아. 앞에서 1, 2, 3등이나 뒤에서 1, 2, 3등이면 명확하죠. 얘는 공부 잘해. 얘는 공부 못해. 근데 뭐 반에서 9등, 10등, 11등, 12등 또는 17, 18, 19등. 이거 공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한 끗 차이잖아. 3일만 잠 더 자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잘할 거고 다음 시험에서는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중간 어딘가잖아. 중간 어딘가. 다. 합과 충 사이에 중간 어딘가에 형이 있듯이 신강신약, 자 보세요. 이거 신강신약론으로 보면 이 사주가 사주예요? 이거 신강신약론으로 보면 이 사주 뭐예요? 극신약이에요. 극신약. 일간과 비겁의 기운이 너무 약해. 그럼 이 사주는 병화 날라 들어오면 경금 죽었다야. 그냥 옛날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신약한 경금이 어떻게 재생사를 감당하리요? 이래 버린다고. 이러면은 이거 요즘 이 사주는 뭐 좀 사업 좀 하려다가 지금 어디 도피하고 있던가 어디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거 하고 이제 중병 걸려 누워 있어야 돼. 지금 27에 지금 아니야. 서울대 출신의 첨단 지식 학문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어 사업으로 양복 입고 다녀. 식상생제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런 사주는 완전히 이게 양복쟁이 스타일이야. 이렇게 딱 되면은 가오라고 가오. 내가 딱 가오 잡고 있으면 돈이 막 들어와. 아이디어 내면은 돈이 들어와 사회에서. 요즘 옛날 시대에는 식상생